안아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3프로TV 앱으로 드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손꼽아 기다려주신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아유,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면 2022년하고는 영원히 이제 안녕을 하는군요. 이제 새해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글쎄요, 매년 반복되는 연말 연초인데 왜 이렇게 올 한 해는 아유 참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유독 더 많이 드는군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 서울도서관 외벽에 새로운 겨울 문구가 걸렸다고 하죠. 뭐 서울도서관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 시민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겨울편의 문안이라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은 누구나 사실 조금씩은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이죠. 그런데 올해 겨울은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추위를 많이 느끼는 겨울이기 때문에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함께 따뜻해지는 시간을 갖자는 메시지를 담아낸 것 같습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는 말이 특별히 위로가 되는 요즘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주식 문제 때문에 또 부동산, 요즘 또 금리 때문에들 고민이시잖아요. 환율도 그렇고 이 돈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 3프로 상담소와 1시간 반 함께 하시면서 힐링해 보시죠. 자, 그러면 3프로 상담소 1부의 문을 활짝 열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 좀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보면 한 4, 5년 전에는 고요한 시간이 있으면 좀 마음의 평온이 오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황이 마음이 고요하게 하면은 이게 막 걱정이나 염려가 더 많아져서 그렇죠. 약간 좀 그래서 지금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보다 10분짜리라도 뭐 이렇게 뭘 해서 좀 괴로움을 잊는 거에 내가 이렇게 빠지는 게 더 좀 효과적이라고 좀 할 정도로 우리가 좀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연말 연초 느낌 안 느낀다고 해서 네. 왜 그렇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세 시간에 10분짜리 작은 브레이크 이런 거가 좀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하긴 우리 나이 또래 중년 남성들은 또 작년에는 송조대를 20번 했는데 올해는 15번밖에 못했네. 내 비즈니스 인간관계 이렇게 축소되나? 이런 걸로 또 스트레스.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네, 그냥 우리 윤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힐링하는 브레이크 시간을 좀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개씩 하시면 몸이 안 남아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저 지금 30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저도 남 얘기는 아닌데요. 자, 그리고 오늘의 경제 멘토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프로 상담소에는 처음 오신 분입니다. 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와, 요 각도로 앉으니까 또 되게 희한하네요. 아니, 네. 3프로 상담소의 이 상담력 자리가 처음 오시는 여성분이시네요. 네. 그래요? 오늘 잘해야지 되네. 김효진 네. 의원이 거의 처음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일당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상담을 해야 되니까 조금 선배님들이 많이 오셨구나. 그렇게 하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은 예외입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3프로 상담소 97번째 순서와 함께 하신 힐링 뮤지션을 소개할 텐데요. 작년 여름에 한번 만났었던 분입니다. 안 보는 사이에 벌써 2개의 리메이크 신곡을 발표하셨는데요. 이승철 님이 부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따라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최근엔 2분 만의 음색으로 재해석한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어떻게
있겠습니까?까지 새로 발매가 됐다 그러는데 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페이지에 이가은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올해 지금 두 번째 뵙네요. 올해 두 번째인가요? 작년이었나요? 아, 작년 아닌가요? 작년.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작년이요, 가서. 작년. 네. 벌써 네, 작년이었죠. 작년. 작년 2021년에 여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작년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10대 때. 와, 그랬구나. 예,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네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이후에 네. 방송 좀 몇 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메이크 앨범 2개를 내고 네, 지금 또 신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시군요. 네. 사실 저희가 한 9월경에 섭외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성사가 됐어요. 네. 그렇죠? 죄송해요. 바쁜 척 해야지. 바쁜 척이 아니라 바쁘셔야죠. 네. 복면가왕에 나온 걸 봤습니다. 네. 저금통. 저금통. 예, 으로 나와서. 네. 네, 몇 보셨나요? 월이었죠, 그게? 그게 올 초. 올 초. 였어요. 아, 네. 사실은 저도 섭외를 받았는데 한번 나가보시죠. 그거는 아니다. 형 나가셨어야죠. 한번 나가보시죠.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거절했죠. 근데 그 담당 PD, 다 제작진에서 그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 음치박치라 했더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목소리가 워낙 우리가 좋아가지고. 확실하게 해드린다고. 목소리 좋으셔서 잘하실 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시잖아요. 목소리하고 노래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지난주에 한 소절이긴 한데 저 공중파에서 노래 불렀어요. 뭐. 그 오랜만에 그 이제 아침마당 섭외가 아침마당. 오셨는데 그날이 이제 송대관 선생님부터 해서 한 7분이 이렇게 아침에 트로트 부르면서 하는 거에 뭐 저는 왜 갔는지 모르지만 갔는데 거기에 그 남자 진행 아나운서님이 약간 윤 교수님 뭐 기타도 치시죠? 뭐 이러는데 저걸 왜 물을까 수상하게 저걸 왜 물을까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훅 윤 교수님도 그거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이잖아요. 근데 생방에서? 근데 더 웃긴 대박이다. 거는 제가 했어. 꺼리낌도 없이 마치 대본에 있는 것처럼 약간 그 송대관님 노래 옛날에 제가 불러주세요. 많이 불렀거든요. 자, 박수로 한 소절 드릴까요? 딱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예습하셨었으니까. 앞에는 약간 네. 장기하님 스타일로. 나 꿈을 갖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했단다. 더라고. 괜찮은데? 이러고 딱 끝냈더니 아주 칭찬받았습니다. 송대관 선생님이. 저 의사 재치. 선생님 상당히 스마트하네. 네, 굉장히 네. 재치 있게. 근데 이제 PD들 입장에서는 PD분들 입장에서는 대박이지. 왜냐면 그걸 딱 소화해주는 순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살아버리잖아요. 생방에. 정말 우스개로 정말 믿지 말아야 될 게 방송국이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오늘 이렇게 심오한 뭐 심리적 설명도 없는 것을 불러서 죄송해요라고 저는 좀 친하거든요. 우리 그 남자 아나운서님 이분은 깔아준 거지. 그래놓고는 노래를 빡 시켜서 제가 야 진짜 아니 무섭다, 송대관 무서워.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내가 2년 전 요맘때 만나서 네네. 같이 개미는 뜬도 찍고 했는데 네, 뭐 여러 일들 촬영을 있으셨는데. 했는데 그 다음날 진짜 전화 오셨더만. 네. 김프로 나요. 어떻게 종목 하나 좀 줘봐. 근데 노래 그때-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안 드렸기를 네. 망정이지 정말 드렸으면 좋겠어요. 노래 잘해서 놀라시고 오자마자 우리 태진아 네. 선생님 씨 태진아 없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어쨌든 좀 즐거운 얘기인데 네. 이번에 이승철님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죠? 네. 이 노래 리메이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있겠습니까는 SG 워너비 출신의 고 최동환님이 부르는 거죠. 네, 맞아요. 고인이 되셨어요. 네, 좀 안타까운. 아이고 네.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노래가 좋아서? 처음에 이제 신곡보다는 요즘에 그래도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옛날에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노래를 리메이크 해보자 네. 이렇게 결정을 짓고 네. 그 수도 없이 좋은 노래들 중에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곡도 불러보고 저 곡도 불러보고 뭐 가사도 생각하고 이러다가 네. 또 워낙에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승철 선배님이 워낙에 뭐 너무나 그렇죠. 잘 뭐 불러주셔서 원래 그렇게 대곡은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들 하는데
또 이제 저는 또 저만의 색깔로 감히 네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첫 번째 곡으로 하게 됐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파트 2가 어떻게 있겠습니까예요. 네. 그래서 조영수 작곡가님, 강은경 작사장님께서 아, 조영수님 노래군요. 네, 그거를 이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가사에 이어서 네.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프레임으로 그렇구나. 가는 네, 그런 네. 파트 2여서 이 연달아서 이제 그 곡을 하게 됐어요. 워낙에 뭐 초중고등학교 계속해서 또 대학교까지 성악을 전공하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네. 네,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파페라를 듣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을 주시죠. 주식은 어떻게 계속 하고 계신가요? 주식을 제가 알기로는 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꽤 마이너스, 꽤 파래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에 손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뭔가를 했다기보다는요, 네. 팔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마이너스여서. 아, 그래서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그분과 가은님 사이에. 약간 반은 비슷해요? 비슷한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을 같이 갖고 계시는 경로가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완전 마이너스 돼가지고. 아, 제가 그분께 가르쳐 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아, 네. 아주 그게 타격이 커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손절을 하고 네.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해서 메이크업을 네.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럴 수 없을 만큼 너무 이제 바닥에 내려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약간 큰 마음 먹고 또 몇 개를 정리하고 근데 이게 참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지 누군가에게 정보를 받고 그 말만 믿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분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정말 과감히 정리하고 오, 잘하셨네요. 아주 마이너스를 과감히 정리하고 네. 딱 또 하나에 딱 올인을 했는데요. 오. 그게 또 왜 한창 막 엄청 떨어졌을 때 있었잖아요. 몇 개월 전에. 그때 또 좀 타격을 많이 봤죠. 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산타 랠리만 기다리고 있어요. 산타랠리. 산타랠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그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뭐 그분께서 워낙 수입이 좋으시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라면 유명 프로 골퍼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지만 네,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티칭 프로님이 그분이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배님 되시는데. 자, 그러면 윤 교수님께서 첫 번째 사연을 좀 네. 읽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했었고 40살이 되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올해 35살입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다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을 빚 없이 3천만 원어치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3,500이지만 제가 5년 동안 넣은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생긴 금액 중 500은 현금으로 보유해보고 있고 3천만 원을 미국 주식 샀습니다. 저의 첫 주식 투자는 14년 현대차에서 아반떼 신형이 나온다는 소식에 주가에 신차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쯤 샀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차 효과가 없었고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다가 재테크에 다시 관심이 생겨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에 여러 유튜브를 보고 차트 공부 등 단타로 투자를 하였고 이익을 볼 때도 있었지만 손해를 볼 때가 많아 다시 관심을 접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 19년도에 은행 금리가 1%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생각을 해보니 적금으로는 제가 20-30년 후에 부자는 고사하고 거지가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주식 공부도 할 겸 다시 차트나 단타, 급등주 등 이것저것 찾아보다 우연히 테슬라라는 종목을 찾았고 300만 원쯤 투자하여 주가가 $500쯤 되었을 때 팔려고 했었습니다. 목표 주가인 $500가 되었을 때 팔려고 했지만 끝내 팔지 못했습니다. 그때 멘탈이 나가서 멍하니 있다 문득 이렇게 된 거 오래 들고 가보자라는 생각에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테슬라라는 기업과 주식을 찾아보았고 굉장히 잘 크고 있는 회사인 것 같다. 5년쯤 들고 가보자는 생각으로 25년에 보다가 매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500가 와도 팔지 않았고 지켜보니 제 수익률이 100%를 넘게 됐고 주식 수가 너무 적게
보유한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2015년인가 봐요. 그죠? 계속 갖고 있다가 25년에 팔릴 생각. 아, 있었던 것 2025년에 보다가 예. 19년쯤에 사신 것 같고요. 19년에. 네. 예. 그렇게 보유하고 있던 중 적금이 22년 10월 만기가 되어 3,500만 원이 생겼고 부모님에게는 적금을 가입했다고 거짓말하고 3천만 원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유니티 소프트웨어, 리사이클 홀딩스, 루시드 주식을 더 사거나 새로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거짓말을 한 이유는 예전부터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잘못하여 손해가 크게 났었고 어머니가 그 일로 인해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잡혀 있어 아주 말씀 너무 자식 못 주만 해봐라. 이런 기반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을 때쯤 저희 부모님이 형 부동산 투자에 너 3,500만 원을 보태는 게 어떻겠냐 하셨고 아직 주식 투자했다 못 드린 상태여서 안 된다고 버티다 어찌하다 보니 저희 미국 주식 계좌가 가족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당연히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어디 있냐며 극대노 하셨고 저는 이 주식들은 최소 5년, 10년 가지고 있을 거라 제가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커지자 저의 형이 1년 뒤 부동산 투자한 돈으로 저에게 6,5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일단 미국 주식을 다 팔고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는 저대로 부모님대로 서로 불편하게 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집값도 만만치 않게 빠졌는데 그 이후에. 네. 이게 불편하다는 게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그렇죠. 거겠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월급 모아 주식을 다시 산다면 된다지만 부모님에게는 다시 말씀드리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식을 5년, 10년, 20년 단기로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평생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스럽고 투자를 할 수만 있으면 따로 독립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형 부동산 투자를 인정해 주듯이 저도 맘 놓고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스럽고 또한 이번 일로 제가 아직 장기 투자가로서 기업의 미래 주가 산정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나름 찾아보고는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내년도 EPS나 PER을 구하는 방법부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미래 주가 산정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쭉 읽으면서 이분은 참 효자시네. 네, 그죠? 가족을 많이 생각하시는 요즘 것 이런 같아요. 분들이 많지 네. 않을 텐데 그죠? 맞아요. 그죠? 거기다가 제가 하나 딱 솔루션을 드리면 요즘 아주 절찬리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네. 그 드라마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 막내 아들 송중기 씨가 주식으로 엄청 벌거든. 맞아요. 막내 아니에요, 막내. 맞아요. 네. 다 아니까. 미래를 알려는 불공정이야 진짜. 그거 진짜 아니, 근데 그거야말로 검찰 조사만. 아니,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요즘에 딱 1년만 내가 앞으로 갔다면 얼마나 신났을까. 그러면 또 우리 투자자들한테 딱 갈겨주고. 그렇죠. 혼자 부자들 같이 부자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진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도 크시지만 이 사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그렇죠. 어떻게 회복을 네, 맞아요. 할까 그리고 이제 불신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할까 너무 속이 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이제 본인의 경험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 이제 우상향이었고 거기서 이제 뭐 월세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주식 투자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 시세 차익이라고 그러죠. 뭐 10,000원에 샀다가 15,000원에 팔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투자를 하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또 안심도 시켜드리고 실제로 최근에 배당주의 매력도 좀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 배당주에 뭐 투자하셔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실 때 이 종목은 배당은 안 나오지만 장기 성장성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고 또 이거는 주가가 떨어져도 이렇게 내가 몇 프로는 은행 이자만큼 정도는 챙기고 있으니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부모님하고 좀 거리를 좁혀보시면 어떨까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하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5살이라고 하셨고 제가 수입 같은 건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가진 자산에서 몇 프로를 주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이렇게 톡 털어넣은 것 같고 걔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러니까 너 맞아요. 지금 갈 길이 구말린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이만큼이고 형하고 부동산에 이만큼을 넣었으니 내가 그럼 이만큼을 주식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돈은 더 넣을 수 있어도 내가 뭐 주식에 몰빵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님이 훨씬 조금 안심하시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이고 쭉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빚을 내면서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빚 내면서 적금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적금을 만기가 돌아와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굴려볼까라고 그게 생각을 원래 하시는 거니까. 잘된 일이죠. 정석이죠. 적금을 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투자를 해서 나중에 적금하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쵸, 그건 아니거든. 네. 저도 약간 그 적금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 투자금이 약간 네, 가슴 아프게 돼서 잘 가다가 그래서 네. 이제 배당 쪽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떨까. 네. 그러니까 전액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중에 일부를 할게요, 아빠. 네. 엄마. 그리고 이것 중에서도 처음이니까 안전해 보이는 검증받은 주식 중에 배당을 꼬박꼬박 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서 성과가 나면 뭐 그죠? 네. 조금 성장주도 좀 하고 뭐 네, 이렇게 네, 네, 네.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형제가 둘이 있으면 꼭 이렇게 좀 공평하게 대접받는다는 생각이 안 드나 봐요. 심리적으로. 아니 실제로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있으시죠, 형. 저는 없고요. 없어요? 저는 이제 여동생만 있는데요. 여동생만 있어요? 이 실제로 뭐 저 대체로 좀 형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다 사랑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좀 나와의 케미 내 유전자가 더 같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걸로 연구되어 있는 측면이 찔리네요. 저 이제 둘째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아빠는 둘째를 좋아하고 네네.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아빠가 둘째를 좋아하고 첫째를 엄마가 좋아하고 뭐 이런 그런 케이스가 경우도 많아요. 있죠.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 쓸데없는 생각만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1대1로 오셨다면 그래서 이거 형한테 보내준 거 6,500만 원 주겠다는 거 공증을 했냐? 왜냐면 정신과 의사가 왜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냐면 그런 걸 안 해놓으면 이게 믿을 수 있는 가족끼리 형제끼리. 그런 걸 그래. 명확히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감정이 다 상하기 때문에 네, 때로는 법률로 공증까지. 이렇게 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이제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설득으로 이제 좀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나도 상대방도 이게 좀 어머님 부모님 이 약간 DNA 베이스 뭔가 불안하다. 네. 근데 꼭 주식이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지금 연결이 돼버린 거는 정말 저한테 근 20년을 다니시는데 매번 오셔서 하는 걱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시고 이번에도 약을 끊었는데 실패했다. 그럼 제가 처음에는 꼭 안 끊으셔도 되고 쓰는 게 낫고 쓰는 네. 동안 그렇게 연구개발 혼자서 하는 동안 힘드시지 않냐. 네.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게 차라리 낫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네. 큰 가이드를 이렇게 드려야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논리적으로 좀 어머님 이 합리성의 문제가 좀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나 싶어서 이게 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네, 1대1 상황이라면 네. 네, 공중하고 그냥 몰래 하고 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되면 마음이 돌려드릴지 모르죠. 제가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형님 말씀에 동의한데 이분이 또 효자예요, 효자. DNA가 완전 어마무시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게 같으면 뭐, 아버님께서 제가 안 사주면 약간 뭐 네. 이러지 이제. 아버님께서 실패하신 그 원인이 되게 만약에 아버님이 그걸 주식으로 막 이게 많이 돈을 불리셨다면 어머님도 약간 주식에 대해서 믿음이 가실 텐데 그렇죠. 약간 한 번에 그것 때문에 더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관점 전환을 해서 어쨌든 굉장히 뭐 형이 뭐 어찌됐건 6,500만 원 주게 한 거니까 그거 잘 챙기시고 거의 20% 네, 20% 수익을 확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님을 뭐 속인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좀 조금씩 조그맣게 일단 주식을 스타트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불려나가는 네. 게 맞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뭐 투자랑
독립해서 사는 거는 사실 이 두 개가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만큼 영향을 받으시는 건데 네, 좀 이게 편하게 독립해서 하고 싶은 거 그게 하겠다. 뭐 어디 저기 남아메리카로 가시지 않을 다음에야 이게 심리적 독립이 안 됩니다. 네. 아니야, 내가 볼 때 상상.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면서 네. 스크린도 딱 모니터도 한 4개 정도 딱 해놓고서 트레이딩 눈처럼 해놓고서 야한 없이 주식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 지금. 네. 눈치 안 보고. 그 주식 투자를 언제 처음 하셨어요? 다은님은? 저는 20대 한 초중반쯤에 예,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그냥 정말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네. 제 이제 수입이 직장인들처럼 이렇게 정기적이지 매달 않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좀 약간 이거를 불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사고 팔고 하는 정도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주위 분들이 또 막 정보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는 지난번에도 예, 말씀드렸는데 약간 주식 콜렉터 너무 이게 짱짱이 들어가면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라 쭉 이렇게 올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너무 분산 투자를 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싹 정리 한번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싹 했다가 했죠. 다시 한 게?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진짜 미련 없이 하루에 그날 시장가로 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 주식을 샀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렇겠네요. 마스크 네. 관련주 샀으면 그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조금 또 이 메이크업이 되니까 또 여기저기서 또 주는 정보 또 그분의 정보. 그분께서 골프 한번 치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들었다 얘기. 그래서 또 누구실까? 제가 약간 정말 팔랑귀여가지고 귀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좀 약간 들어가서 이거 조금 그래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 근데 항상 주식은 이렇게 사는 시기와 파는 시기 언제 손절하고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기 투자 말씀하셨는데 장기 투자는 정말 이제 삼성가 되게 말해도 되나요? 우량주.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우량주 같은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오래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진짜 이게 적절하게 딱 사고 팔고. 그러니까 그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그쵸. 팔아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네. 제 주위에 언니인데 이제 가정주부예요. 그래서 가정주부인데 남편이 주는 이제 생활비로 일부 주식을 하는데 이 언니는 그냥 무조건 뭐 정해놔요. 제가 퍼센테이지를 정해놔서 이만큼 오르면 팔고 이만큼 빠지면 떨어지면 사고 이거를 정해놓는 거예요. 원칙 투자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냥 걸어놔요. 뭐 이렇게 맨날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그냥 매일 아침 들어가서 9시에 창을 열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이제 뭐 수익 이런 욕심은 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대비 완전 마이너스면 그 언니는 이제 수익을 계속 쭉 꾸준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따로 상의해요. 그 방법이 좋은 시즌도 있고 그 방법이 진짜 안 좋은 시즌도 있고 막 하락 트렌드를 딱 채널로 가면 그 방법은 맨날 손절 맺히게 돼. 마냥 좋은 건 또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박스권에서 좋은 트렌드. 그건 이제 박스권도 살짝 상향하는 박스권 혹은 맞아요. 적어도 빠지지 않는 박스권에서 괜찮아요. 근데 이 하향 트렌드를 타버리면 계속 그 매도만 하게 돼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언제나 맞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이것도 제가 좀 귀가 얇아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거기에 이미 꽂혀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꼭 할 것 같아. 네. 그거 딱 하려고 마음 먹고 계신 거죠 지금. 그랬는데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표가 나신다니까요. 안 자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식하는 맞아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 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힐링송 이승철님의 명곡이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승철님의 명곡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리메이크한 이가은님의 와우. 목소리와 스타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를 청해드릴까요?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 틈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난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람도 없을 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저 밖에 저기 백화점 쪽으로 지나가던 네. 분들이 거의 한 500명 이상이 발걸음 멈추고 들으신 분들 정말 정말로. 많아요. 네. 이가은. 네. 되게 선물 받은 것 같네요. 곡이 좋아서. 그분 정말 행복하겠네. 가끔 불러주시나 보죠? 아, 네. 가끔요. 가끔. 가끔만 불러줘야 됩니다. 노래 연습하면 문 닫아버려요. 시끄럽다고. 노래 정말 잘 들었고요. 저 이승철님의 노래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부분이 나오는군요. 네. 제가 이 곡 해석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그분의 그 목소리와 이 곡이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네. 이제 완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려웠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냥 저만의 색깔로, 네. 저만의 해석으로, 좋았어요. 네, 저만의 감성으로 좋았어요. 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노래도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사연은 가은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매일매일 3%를 통해 경제 지식을 늘려가는 주린이입니다. 지방에 거주해서 매일 모니터를 통해서만 뵙다가 얼마 전 서울 토크 콘서트에서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제 고민은 요즘 시기에 영끌족이 되는 게 괜찮을까입니다. 저는 30대 교사입니다. 얼마 전 지방 신도시에 아파트 청약하길래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작년에 청약한 주변 단지의 아파트가 300대 1의 경쟁률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락장의 영향인지 덜컥 청약에 당첨이 네.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뻤지만 그 이후엔 고민의 연속입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도 너무 높고 또 몇 년 동안은 아파트에 모든 돈을 쏟아부어야 해서 현금 아이고. 유동성이 꽉 막힐 예. 것 같아요. 원래는 현금을 모아서 몇 년 내에 있을 변곡점 시기에 투자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투자하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청약을 포기하고 기다렸다가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때 매매로 구입해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주거는 필수라 생각하지만 이런 시기에 영끌족이 되는 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매일매일 고민해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일단 청약 당첨이 되고 고민인 거예요. 네, 이거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제 직업에 대해 회의감이 듭니다. 물론 교사로서 만족감은 있지만 공무원의 월급으론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느껴져서요. 열심히 한다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의욕이 떨어집니다. 최근 제 또래의 친구들의 자산은 널뛰게 하는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수능을 보고 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입학했으면 하는 생각만 자꾸 듭니다. 이런 제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3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 투자 아하. 인생에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느 분인지 얼굴이 아련히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30대 교사신데 지방 신도시에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덜컥 당첨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당첨됐다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고. 300대 1. 근데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김효진 의원이 첫 책이 부동산 관련 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잊고 있었네요. 나름 정평 있는 부동산 전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약 포기? 이게 청약이 된 상태여서 너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좀 저희가 이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네. 실거주가 가능하신 곳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교사시니까 수입이 되게 뒤에 고민은 있으셔도 크진 않지만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실거주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이제 분양 가격들이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게 분양이 됐을 그렇죠. 거기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거를 감수하시더라도 저는 만약에 실거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난 주거의 안정을 좀 늘 바래왔었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면 저는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또 지방 신도시라고 하셔서 아마 조금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사시는 곳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더 좋은 동네로 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걸 보면은 아주 원래 난 저 동네에 살고 싶어. 저 동네가 마음에가 그런 동네는 아니셨던 아닌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300대 1이니까 내가 되면 나도 네. 줍줍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죠. 그러면 저는 한번 포기를 하고 훗날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부동산 책을 제가 되게 오래돼서 2016년도? 네, 근데 2016년도면 사실은 부동산 가격 지수로 봐도 이미 매매 가격이 상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반전된 이후에도 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락했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은 되게 큽니다만 이게 자 이제 뭐 한 30% 빠진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스탑 여기서 바로 반등 그렇게 상황이 급반전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담도 높다 보니까 저는 조금 기다리셨다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제가 뭐 이거는 엄격하게 분석했다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부동산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전세가 오르면 그때 사세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전세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저런 말은 나도 하겠는데 그냥 솔직히 전세 오르면은 맞아요.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몇 년 동안 들었던 부동산에 대한 말 중에서 그 말이 저는 가장 건질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는 조금 가격을 전세가 됐건 매매가 됐건 올려줄 수 있는 체력이 됐다라는 이야기.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예, 하고. 그 주식으로 따지면 PBR, 북밸류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가 최근에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네. 부동산이 분위기를 확 바꿔서 다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조금 숨고르게 하셔도 어떨까. 아니 이게 라는 굉장히 생각이 난처한 듭니다. 질문이에요. 이분한테 만약에 네. 이분 딱 지방해서 포기했어. 그러면 네. 10년 당첨 금지거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당첨 금지예요. 청약통장을 쓰셨으면.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상당한 기회가
이제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가격만 놓고 보자면 그리고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살 수 없다라는 네. 전제라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실수요라면 또 다른 거고 예, 그럼요. 학교 주변이고 그냥 예, 그렇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실 거라면 새 입주하셔라. 아파트 좋으니까 입주하셔도 좋죠. 예, 네. 뭐 4배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네. 자, 윤 교수님. 네. 교사 이제 초등학교 교사신 것 같아요. 교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뭐 직업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는 고민인데요. 오늘 저보다 좀 나의 선배이신 사업가로서 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잘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언제쯤 저는 마음에 이런 좀 안정감을 찾겠느냐. 만족감, 안정감, 평온함 뭐 비슷한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말씀 주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 지구를 돌아다녀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을 한 명 찾으시면 제가 2당 1,000만 원씩 드리겠다고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않는 거를 꿈꿀 수는 있지만 목표로 삼으면 피곤하다는 거죠. 100% 완전히 만족감 있는 직업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좀 잘 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보일 뿐 맞아요. 널뛰기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하시지도 않겠지만 접고서 일로 가야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직업처럼 큰 거는 마음의 확신이 완전히 확실하지 않은데 맞아요.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글쎄요 이게 뭐 어디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말씀 주시진 않았는데 세컨 프로젝트라고 하죠. 약간 부캐릭터 그런 의미에서 내 걸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대학을 가셔야 되는 건지 뭐 야간 대학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지 한번 다니면서 좀 이게 진짜 나한테 해봤더니 바꿀 만큼 완전히 바꿀 만큼 이게 오는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지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능을 보고 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교에 입학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과거에 네네. 왜냐면 이미 교사분이잖아요. 그런 생각 하시는 게 후회.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후회하는 거죠. 그냥 네. 교사 하십시오. 네. 그냥 교사 하시면 되네요. 네, 정상적인 네, 저도 교수님 생각이랑 감이 제가 감사합니다. 같은 게 네, 감이 제가 잘못 읽었는데요. 왜냐면 저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교사 너무나 좋은 직업 아니에요. 가수가 보는 교사는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네. 정말 너무나 안정적인 직업이고 오래 할 수 있고 네, 저는 고민하지 마세요. 아파트는 물론 고민이 굉장히 되실 것 같은데 그건 감히 제가 뭐 어떻게 조언을 못 해드리지만 이 직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친구들 자산 널뛰게 하는 거는 또 말씀하셨다시피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뭐 직장인들도 매일 그런 사업할까? 정말 매일 그런 고충에 시달리고 있듯이 네. 저는 근데 이분이 왜 지금 이런 사연을 보냈을까 조금 이해는 되거든요. 네, 그럼요. 3년 전에는 이런 고민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를 들면 교사로 한 달에 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 네. 또박또박 받으시잖아요. 3년 전에 300만 원의 그 또박또박 그것도 60대까지 네. 그리고 사학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분이니까 3년 전에 이 교사 월급 300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는 이자가 1%니까. 네. 그러면 300만 원씩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얼마 받아야 되냐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한 36억 정도 은행에 맡겨야 한 달에 300만 원 받았거든요. 36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 이분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사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저축은행 가면 6, 7, 뭐 증권회사 가면 10% 주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300만 원이 어라? 내 친구가 10억 있는 사람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네, 500만 원씩 받네.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기가 오고 또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꾸준하게 크진 않은 돈이 오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금방 또 그 시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부캐.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라서 뭐 자기의 본업에서 500만 원 벌고 부업에서 100만 원 벌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개발해 보시.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네. 잘하시면 부캐를 잘 개발하면 교사란 직업이 내 마음으로 부캐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맞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리버스 시키시면 그러면 교사 일이 더 신나. 왜냐면 보람되잖아.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주캐는 형님 동생입니다. 나 3%야. 아, 네. 다돈 많이 번다. 서울대병원 교수 시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부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자기 메인 직업을 약간 부캐화하는 게 아, 네. 심리적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다 부캐를 갖고 있네. 우리 김 팀장님도 애널리스트지만 또 3프로에 나와서 대중들을 그쵸. 만나는 그런 부캐도 있고 그쵸, 또 그쵸. 강연도 부캐가 하시잖아요. 중요합니다. 네. 책도 쓰시고. 네. 저도 뭐 그런 것 같고. 자, 그런데 저는 자꾸 마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힐링송.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이미 고인이 되신 최동환님 노래인데 노래 들으시면 그 노래 그러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도 이가은님의 전혀 다른 스타일의 또 음색의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박수 청해 듣죠. 이 세상 그 누가 그대만큼 날 위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려 줄까요? 어떤 사람이 그대만큼 보잘것없는 나 따뜻이 보듬어 줄까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벅차던 그 모습을 넘치도록 받았던 지난 우리의 추억을 감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가슴 속에 살아서 나와 같이 숨 쉬고 있는데 그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영혼조차 못 지운 그대. 이 세상 그 누가 그대만큼 나에게 마르지 않을 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대만큼 이렇게 가슴 아프게 앓을 수 있나요? 모두 잊으라던 그날의 울먹이던 눈빛이 셀 수 없이 많았던 우리 지난 추억을 감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가슴 속에 살아서 나와 같이 숨 쉬고 있는데 그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영원조차 못 지운 그대. 다시 어디서 내가 어디서 받겠습니까? 과분했던 그 사랑 이제
맺힐 수가 없겠죠. 많이 보고 진짜 노래를 절대적으로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체구가 저렇게 작으신데 목소리도 야. 엄청 크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노래를 전공하셨잖아요. 아, 진짜 전문 용어로 이제 뿅 가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아니십니다. 아, 부럽다. 뿅 가네요. 아 진짜 부럽네요 진짜. 우리가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자, 이가은님의 두 곡의 아주 감미롭고 또 서정적인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아마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비교적 명쾌한, 그죠? 명쾌한 대안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꼭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해보면 이럴 땐 저럴 것 같고 저럴 땐 이럴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는 아마 김효진님과 우리 윤 교수님의 조언이 잘 여러분께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네. 노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봄에 라운딩 한번 꼭 하자고요. 네. 봄이 되면 어디 따뜻한 봄이 안 하시지 되면. 골프장? 네. 골프 하시나요? 안 합니다. 네, 그럼 박병창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저 쫓아가겠습니다. 저 그늘집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녁 식사할 때. 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프로 상담소 1부는 여기서 이렇게 줄이고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뵐 텐데 2부에는 여러분 어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축구 해설가를 모십니다. 오. 축구 유튜브로 요즘 뜨는 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4강전이 남아 있고 우리는 아쉽게도 그죠? 16강에서 저희가 좌절이 됐지만 그래도 축구 얘기 아주 재밌게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2부는 축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